나와 있죠. 외접은 있고 점 O가 외심이며 내접은 있고 점 I가 내심입니다. 선분의 AB 길이가 15, BC가 20이고 삼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둘레 길이의 차이를 구래요. 큰 원의 둘레에서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빼라는 얘기죠. 뭐 당장 해야 될 게 큰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외접원의 지름 길이를 계산합니다. 외접원이면 바깥쪽에 놓여있고 지름은 여기가 되겠죠. 이게 지름입니다. 그렇죠? 왜죠? 왜 얘가 지름입니까? 일단 그림상 원의 중심을 통과하기도 하고 좀 더 논리적인 설명이 되려면 직각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둘러싸는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앙에 놓인다. 그러므로 빗변 길이가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 기억나세요? 그럼 이 빗변 길이인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 길이를 X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입니다. X의 제곱은 15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인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 패턴은 기억하라고 했죠? 3, 4, 5 패턴. 얘는 3의 5배, 얘는 4의 5배, 그럼 얘는 5의 5배겠죠. 이 계산법도 괜찮지만 이런 패턴을 기억하게 되면 쉽게 이 길이를 25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외접원의 둘레 길이를 계산하려면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에다가 뭐 붙이죠? 파이를 붙이죠. 지름이 25니까 외접원 둘레는 25파이가 됩니다. 내접원 쪽으로 갑시다. 내접원. 자, 내접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죠. 이렇게 반지름이에요. 이만큼을. 이걸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 20과 15죠. 그 두 변의 길이를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 내부에 내접원이 존재하고 그 내접원의 반지름과 세변 길이의 합을 통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배웠죠. 그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15, 20, 25. 근데 이래 구해나 저래 구해나 어차피 똑같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 거라 그 넓이 값은 같을 테고 약분합니다. 2분의 1, 2분의 1 지우시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60. 그럼 60을 약분하는 거죠? 15랑 60을 약분하면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4가 남고 4랑 20을 약분하면 이건 5가 돼요. 따라서 반지름 R의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럼 내접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오니까 지름은 10이 될 테고 10파이. 보통 수학적으로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기 때문에 15파이.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다른 패턴 보세요. 저번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워낙 수업을, 이 수업 줘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 설명이 중학교 2학년 교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푸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관련된 문제 풀 때도 이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반에서 해놓고 내가 좀 헷갈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다시 여쭤볼게요. 이변 길이를 A라고 두고 이변 길이를 B라고 두고 이변 길이를 C라고 뒀을 때 만약에 이쪽에 있는 변 길이 이만큼의 변 길이 이 길이를 X라고 두면 이 X를 구하는 공식을 내가 설명했나요? 저 X를 구하는 공식 얘가 X면 얘도 X죠. 그럼 X를 포함하고 있는 양변 길이는 더하고 X를 직접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한 변 길이를 뺀 다음에 두 개가 아니고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누시면 X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말했듯이 절대적이는 않은데 선생님 경험상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풀 때 엄청 자주는 아니야, 솔직히. 엄청 자주는 아닌데 어떤 특정 문제 풀 때 이걸 알아두면 매우 풀이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문제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러면 조금만 올려볼게요. 저 그림. 자, 잘 보세요. 지금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내부에 이제 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길이잖아요.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그래야 지금 내저번의 둘레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R이라고 보세요. 그럼 얘도 R이죠? 반지름이니까? 생각해봐. 90이죠. 수직으로 만나겠죠?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도 수직이에요. 그럼 얘도 당연히 수직이겠죠? 직사각형인데? 근데 직사각형 이웃하는 변 길이 같은가요? 직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 같아? 가로 세로 길이 틀면 직사각형이 아니지. 근데 직사각형, 내각이 모두 90인 직사각형인데 가로 세로 길이 같아요. 그럼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이것도 R이 되고 여기도 R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식 매우 중요한 방식이에요. 이건 이거대로 중요해. 근데 저걸 몰라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패턴대로. 여기 내가 구하는 R 길이 있죠? R 길이를 포함하는 이 변이 15가 되고 R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이게 R이니까요. 이 변이 20이 되고 R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이 25잖아요. 그럼 R을 구하려면 R을 포함하는 양변 길이를 더한 다음에 포함하지 않은 25를 빼고 이걸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답은 합치면 35 빼면 25, 10 남죠? 5 이렇게 나와요. 반지름기가 오니까 둘레는 10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넓이를 쓰지 않아도 뭐 이런 패턴대로 이해를 하면 또 이건 이거대로 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풀이가 나중에 또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니까 참고로 웬만하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삼각형 ABM의 둘레를 구하시오. ABM이 어디예요? ABM 여기네요. 자, 이 삼각형 정체는 정삼각형. 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었어요. 이 각이 90이죠. 그럼 바깥에 있는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의 BC가 빗변인데 이 점의 위치가 빗변의 중점이죠. 두 글자로 뭐로 바꾸면 되죠? 외심이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이 삼각형을 둘러싸는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 된다. 그러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로 그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그래서 따라서 얘가 이등변이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두 밑각 크기, 여기가 60이면 얘도 60이 된다? 그럼 저절로 얘도 60이다. 정삼각형이다. 세 변 길이가 모두 같다. 한 변 구한 다음에 곱하기 3하면 된다. 한 변 길이는 이 길이 20의 절반값 10, 10의 3배, 30이 둘레 길이가 됩니다. 패턴화가 되는 문제거든요. 어떤 식의 패턴화가 되냐면 여기 20이 써져 있잖아요. 20 안 쓰고 시작해 봅시다. 여기 있는 각을 몰라서 X라고 할게요. 이게 X면 여기도 X가 되죠? 그럼 여기는 몇 X가 될까요? 180. 아니야. 몇 X야? 2X예요. 왜죠? 이게 외곽성질. 바로 옆에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이 합과하기 때문에 2X가 돼요. 이등변이죠, 다시? 이건 몇 X예요? 2X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몇 X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의 외곽이에요. 요 각은 몇 X예요? 3X입니다. 여기는 2X랑 여기는 X를 더한 거니까 3X가 돼요. 그럼 여기는 몇 X예요? 4X, 3X가 돼요. 여기는 몇 X예요, 그러면? 글씨가 좀 지저분하죠? 네, 천천히 써드릴게요. 글씨가 내와도 너무 지저분하다. 얘가 X라고 두면 여기 X, 여기는 2X, 여기 2X, 여기 3X, 여기 3X, 여기는 몇 X? 4X. 네. 맞아요? 이게 패턴화가 되는 거야. 만약 보통 여기를 물어보는 문제 많죠? 여기 몇 도예요? 그러면 이 각의 3배. 여기 몇 도예요? 물어보면 이 각의 4배. 그런 느낌이죠. 그럼 여기 문제에서 여기는 몇 도입니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얘 3x, 얘 3x, 여기 있는 각. 그걸로 풀면 되죠. 여기 20도, 그럼 여기 60도. 60도, 당연히 60도.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이쪽을 통해서. 여기 x, 여기 2x, 40도. 여기 4x, 80도. 둘이 합쳐서 180이 돼야 되니까 남은 거는 60도.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러니까 패턴화가 되면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알면 조금 더 문제 풀 때 이해가 쉽고요. 예제 2번 이런 것들은 시험에 참 잘 나오죠.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안 해도 돼? 사실이야? 정말로? 리얼리? 좋아요. 이쪽도 할 거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오늘은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업 시간에 약간 맛보기 형태로 수업을 했었죠? 사각형의 흐름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루모, 정사각형 이 흐름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좀 더 자, 사각형 ABCD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쓴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알파벳 순서를 써준다가 보통 일반적 약속이에요. 웬만하면 저렇게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쓴다라는 표현인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의 대각, 이렇게 마주보는 각, 대각, 마주보는 각의 마주보는 각, 대각, 마주보는 변, 대변. 뭐 어감 좋지 않지만 마주보는 변, 대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대변, 대각 이런 느낌으로 여기 평행사변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많으니까. 자, 평행사변형부터 이제 도형을 배우면 가장 처음에는 정의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단어가 정의예요. 평행사변형, 4개 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 근데 이상하잖아? 4개 변이 모두 평행하면 상식적으로 사각형이 안 그려질 거 아니야. 나라는 게 4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 표현인데 평행사변형, 4개 변이 평행하긴 한데 4개가 다 평행한 건 아니고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근데 마주보는 얘랑 얘, 얘랑 얘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왜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죠.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성질들이 발생하는데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나면 정의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주보는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지만 그게 이제 정의가 성립하고 나면 그 변이 평행한 것뿐 아니라 변 길이도 같아집니다. 뭐 한 거죠? 지우개가 클릭돼. 왜 지우개가 클릭됐죠? 일단 책의 내용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것뿐 아니라 그 변 길이도 그 변 길이도 서로 같습니다.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건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평행사변이 아니고 마름모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절대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변만 같으냐? 마주보는 각도 같다. 대각도 서로 같아요. 이 각을 x라고 하면 이 각도 x가 되고 이 각을 y라고 하면 이 각도 y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사각형에 실내 안 된다면 실내일까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 360이죠. 그러면 이 내각을 모두 합치면 2x 더하기 2y가 360이므로 따라서 x 더하기 y는 180도가 돼요. 그럼 x와 y를 더할 수 있는 패턴을 보세요. 이렇게 더하면 x 플러스 y예요. 이렇게 더해도 x 플러스 y가 되고 이렇게 더해도 x 플러스 y고 이렇게 더해도 x 플러스 y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짝이 지어질 때 왼쪽 2개, 위에 2개, 오른쪽 2개, 아래 2개 이런 느낌이죠. 얘를 동측 내각이라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동측 내각이라는 단어를 불러요. 동측 같은 쪽에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내각 안에 들어있는 각을 합치면 평행사변형 이후부터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모두 다 평행사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니까 그 이후로도 다 성립하는데
동측 내각의 합이 180이 됩니다. 이유는 저 성질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한 각이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하는 각의 크기는 합이 180이라는 구조로 빠르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주보는 각은 서로 같고 같은 쪽에 놓여있는 각의 합은 180이 되고. 자, 그 다음 변각만 같으냐? 대각선도 같다. 근데 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길이가 같아질 수 없어요. 한쪽 길고 한쪽 짧아야 됩니다.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면 평행사변형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 직사각형으로 바뀌어요. 대각선 길이 자체가 같진 않은데 뭐가 같냐면 대각선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요. 이걸 책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한 대각선이 나머지 대각선을 2등분한다 라고 말합니다. 반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한 대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다른 대각선이 이 위를 지나가면서 그려져 있던 대각선을 반으로 딱 나누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같은 개념으로 다른 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 빨간색 대각선이 얘가 지나가면서 이 빨간색 대각선을 이렇게 또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고 표현해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고 얘 같은데 얘네들은 절대 같지 않아요. 얘네들이 같아지면 결론 이 4개 쪼개져 있는 대각선이니까 다 같아진다 뜻이고 결과적으로는 대각선 길이 자체 총 길이가 다 같아지기 때문에 이건 평행사변형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다 같진 않아요. 각각 같은 거지. 자, 이 성질들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이게 왜 같은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해보는 게 나아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빈칸을 메꾸면서 증명해 가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까 말한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따로 증명할 필요 없지만 이 성질은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저런 거는 참고로 여러분 좀 빈칸을 메꾸시면서 내용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렇죠.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거는 네가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쏙쏙 개념 익히기 네가 하시고 수업 너무 날로 잡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앞에 거는 그냥 날로 잡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 똑똑하잖아. 안 그래?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내가 날로 먹어도 될 것 같아서 날로 먹도록 할게요.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인데 이거 앞에서 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조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처음에 보면 이게 어떤 사각형인지 많이 몰랐던 거죠. 어떤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각형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질을, 특징을 파악했더니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평행해. 그러면 평행사변형이에요. 일단 알려진 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선생님, 직사각형도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지 않나요?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한데 그러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이건 직사각형도 될 수 있지 않아요? 꼭 평행사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이유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직사각형까지 말하기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그 변이 평행한 것뿐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얘만 딸랑 나와서는 일단 확실한 것만 얘기해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확실한 것. 알려져 있는 바가 마주보는 두 쌍대변이 평행하다? 그럼 이건 확실히 평행사변이라고 장담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직사각형까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만 가지고는. 이해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봤죠. 준수한테. 준수는 혹시 어디 사냐? 그랬더니 전 충청도요. 라고 대답을 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충청도에 사는 건 확실해. 하지만 충청도 어디 사는지를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천안 아산에 살 수도 있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 수도 있잖아요. 공주나 이런 데 살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조건상 보면 확실히 충청도에 사는 애 같긴 해. 말투를 보니까 자꾸 뒷말을 끌어.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투를, 내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그런 거 막 웃겼거든. 애들 말이 너무 웃겨서. 딱 보니까 충청도 살아. 충청도 사람 확실해. 어때요?
만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충청도사는 확실해. 근데 충청도 산다는 이유로 야, 너 혹시 약간 충청도는 확실한데 너 생긴 거 보니까 너 천안 아산 살 것 같아. 이건 장담 못 한다는 얘기지. 거기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평행사변까지는 확실하다. 이거는 정확하다는 얘기죠. 왜 사투리를 썼어? 왜 충청도에 살아? 자,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 길이 같거나 아니면 마주보는 두 대각선이 같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거나. 여기까지 아까 했었죠? 네. 이거 하나 추가된 거예요. 이게 뭔가요? 그러면 한 쌍의 대변,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길이가 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평행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평행, 동시에 그 변이 같아야 돼. 그래야 평행사변이야.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선분 AD랑 선분 BC는 평행한데 선분 AB랑 선분 CD가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쪽 변과 이쪽 변은 마주보는 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변과 이쪽 변은 서로 관계가 없는 변이죠. 한 변이 평행한데 그 변이 아닌 다른 쪽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예요.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아닙니다. 가끔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평행사변이냐 물어봐요. 그럼 느낌상 평행하고 변 길이 같으니까 평행사변 아닌가라고 체크하는데 평행사변은 같은 변이 서로 평행과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뭘 말하냐면 이런 모양을 말해요. 이런 그림일 때입니다.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고 얘 변 길이 같은 거예요. 이거는 평행사변이 아니고 등변사다리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등변사다리꼴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조건이고 추가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5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면 얘는 평행사변형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 조건들은 아까 말한 평행사변형뿐 아니라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조건만 가지고는 나머지 사각형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정도 조건만 가지고는 일단 평행사변형이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역시나 골라내시면 되고 여기만 얼른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평행사변의 넓이. 평행사변형은 이게 대각선을 긋죠? 그럼 대각선을 그으면 이 4개, 얘랑 얘랑은 기본적으로 합동이에요. 딱 봐도 합동이잖아요? 다 됩니다. 조건은. 뭐 SSS부터 ASA까지 다 돼요. 얘랑 얘랑도 합동이에요. 맞니? 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봅시다. 이 삼각형에서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서로 어떨까요? 넓이는 같을 겁니다. 이유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길이가 일단 같잖아요.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 A에서 그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넓이는 당연히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은데 얘네들도 같대. 그럼 결국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행사변의 대각선을 그으면 이 4개의 삼각형은 각각 전체 넓이의 4분의 1씩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내부에는 얘 있죠? 이거 그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때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었나요? 피타고라스 할 때. 기억 안 나요? 피타고라스 할 때 여기다 점 아무 데나 찍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 합은 전체 넓이의 반이 된다. 설명 안 드렸었나요? 여기 왜 그으면서 이렇게 평행선 그으면서 얘 갖고 얘 갖고 얘 갖고 얘 갖고 뭐 이런 느낌 하면서 1, 2, 1, 1, 2, 2, 3, 3, 4, 4 위에 2개 합치고 아래 2개 합치면 1, 2, 3, 4 그럼 이쪽도 결국은 1, 2, 3, 4 넓이는 서로 이거 설명했었어요? 알겠어. 너무 친절해. 자, 아셨나요? 이거 설명 드렸었어요? 설명 드린 거예요? 네. 애매하게 기억해요? 뭐 어려운 내용인가요? 못 알아듣겠어요?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과제를 잘 해 오시도록 하고요.